안녕하세요, 닥터윤입니다. 오늘도 커뮤니티 글들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암으로 전절제하신 환자의 회복과 돌봐준 가족들의 면역력을 조금이라도 키우기 위해 건강식을 검색하던 중 산양유가 좋다고 하는데 혹시 드셔보시고 효과 보신 분들 계실까요? 산양유는 아니지만 세브란스에서 환자를 위해 만든 단백질이 있어서 그거 먹고 있습니다. 한 분은 산양유랑 다른 면역에 좋다는 뭐뭐를 섞어서 먹고 있어요. 두유 종류는 입에 안 맞는데 산양유는 입에 맞아서 좋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요. 산양유가 이런저런 영양 성분이 당연히 우유랑은 다르겠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유에는 없는 더 좋은 게 산양유에만 있다 내지는 성분이 이렇게 다르다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게 암 환자분께 특별히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기에는 또 애매해요. 엄청나게 좋은 게 들어있거나 그런 건 또 아니어서 만약에 그랬다면 그거를 병원에서 약으로 처방을 해줬겠죠. 그리고 산양유 자체가 몸에 나쁘거나 그럴 건 없고요. 우유에 비해서 월등하다까지는 아니어도 좋은 게 더 많이 있다고는 합니다. 초유 성분 같은 것 그런 게 많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약간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아니면 일반적인 산양유라고 하면은 너무 큰 의미를 갖지 말고 드세요. 암 환자분 대리 진료 가능한가요? 지금 다른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더 이상 치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메이저 병원에 가서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환자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라 보호자가 대신 가서 소견을 들으러 가야 합니다. 이럴 때 대리진료나 소견 받는 게 가능할까요? 어느 병원에서는 일단 예약하고 외래 보는 날 가족관계 증명서랑 환자 신분증 갖고 방문하시면 진료 가능합니다. 어느 병원 갔더니 여기는 보호자 먼저 가서 대리진료 쉽게 받아준다 하는 데도 있고요. 의료법에는 환자 본인이 아닌 이상 보호자가 갔을 때 보호자임을 입증해야 할 서류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가족관계 증명서도 그렇고 위임장도 써야 되고 복잡한 것들이 되게 많고 그거를 어느 정도 충족을 해줘야 이제 병원에서도 보호자로서 인정을 하고 이제 환자에게 할 거를 대리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게 가능한데 근데 이게 100% 모든 병원이 다 지키기에는 조금 까다롭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한두 가지는 조금 환자를 위해 유연하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리진료는 여기까지 충족하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는 병원에 먼저 전화해서 뭐 챙겨봐야 되는지 물어보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암 말기 환자는 일반적으로 임종 직전에 어떤 증상을 겪게 되나요? 말기가 되어서 나중에 죽을 때가 걱정돼서 여쭤봅니다. 일반적으로 말기 환자는 임종 전에 어떤 증상들을 겪게 되나요? 또 암 호스피스에 가면 이런 통증들이 많이 완화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굉장히 용감하시네요. 보통 무서워서라도 알지 않으려 하시는 분들이 더 많던데 거꾸로 나한테 안 생길 수도 있는 증상을 미리 겁먹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하고요. 그리고 암이 워낙 다양하잖아요. 그런데 임종 직전의 상태로 만든 그 문제가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증상도 다 제각각이에요. 돌아가실 때 드시는 건 조금씩 드셨는데 몸이 많이 붓고 황달이 심하게 오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도 음식은 잘 드시고 하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손발이 붓고 몸이 파랗게 되어 옵니다. 통증이 심하셨다고 심장 수치가 악화돼서 소변 안 나오고 혈압 떨어지고 그러다가 돌아가셨다고 하시네요. 전날까지만 해도 잘 돌아다니시고 음식도 잘 드시고 가끔 토하긴 했지만 비교적 괜찮으신 상태였다고 장폐색 복수가 심해서 힘드셨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통증도 거의 없으시고 다른 증상 없이 그냥 기력만 없다고 별다른 거 없이 주무시듯이 편하게 가셨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뼈저리 때문에 통증이 심하셨는데 방사선 여러 번 받고 통증이 어느 정도 잡혔고 큰 고통 없이 그렇게 잘 계시다 가셨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대부분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이 흔히 있는 이야기는 해요. 이렇게 몸이 파랗게 된다 이거는 뭔가 숨을 잘 못 쉬어갖고 이제 산소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요게 나타나면은 대부분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 돼야 나타나는 거라 그맘때쯤 되면은 의식도 없으실 거고 해서 그런 거를 두려워할 증상은 아닌데 이분이 어떤 종류 암인지 어떤 다른 증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수차고 장폐색되고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소화기 쪽 암이거나 아니면은 간 쪽 문제가 있거나 하여튼 여러 군데 전이가 된 상태를 가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망 증상 같은 것도 굉장히 흔한 증상 중 하나고요. 특히 뇌전이 있으신 분들은 거의 열이면 열 다 있으시고 그리고 선망이 암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연세가 있으셔서 치매나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단순하게 약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진통제 센 거 쓰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뼈 쪽 전이 있으신 분들은 정말 극심한 통증이 말기까지 오시는 경우도 있고, 다행히 아까 그분처럼 방사선이나 항암이나 뭐 하여튼 다른 치료를 해서 좀 잡히는 분들도 계세요, 통증이. 아니면은 좀 센 진통제 쓰면서 관리하시면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호스피스 가면은 이런 통증 뭐 이런 문제들 많이 완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치료 목표 자체를 뭐 이제 완전히 터미널에 가까운 환자를 완치를 시키겠다라고 하고 뭔가 고통스러운 치료를 많이 하는 경우는 최근에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제 호스피스도 충분히 그런 개념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고, 안 아프고 안 힘들게 하는 치료들이 많이 있고요. 그거를 목표로 치료를 하면 실제로 많이 안 아프고 많이 안 힘들어져요. 물론 뭐 멀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미리 걱정할 정도는 아니에요. 많이 알면 알수록 괜히 고통스러워요. 내가 겪지 않을 고통들을 미리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호스피스 가면은 생각보다 많은 걸 도와주고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게 유지시켜 줄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치료에 겁먹지 마시고 관리 잘 하시면 됩니다. 수술하고 전이가 됐는데 항암 치료 안 받으면 더 크게 빠르게 진행이 될까요? 3개월 전에 찍을 때만 해도 이상이 없었는데 갑자기 요번에 했더니 4군데에 전이가 된 것 같다고 하는데, 환자는 항암을 거부하고 있고 그래도 받는 게 나은 거겠죠. 체력이 되시면 항암 꼭 받으세요. 한 군데가 아니고 4군데에 퍼져 있는데 항암이 더 무리 가는 거 아닐까요? 또 한 분은 수술을 받고 전이가 됐는데 항암하기 싫다고 거절해서 안 받았는데 3, 4개월 있다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한 달에 5cm씩 커졌대요. 약간 좀 드물 정도의 성장 속도네요. 약하게라도 하세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한 분은 휠체어에 앉아있을 체력만 돼도 항암하는 게 좋습니다 하는 분도 계시고, 꼭 설득해서 받으세요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수술하고 전이가 됐는데 더 항암을 안 받으면 더 크게 빨리 진행될까요? 라는 질문에는, 이거는 거의 대부분 확률로 항암 치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암이 천천히 자라거나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다만 지금 걱정하시는 게 부작용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거죠. 계속 물어보시는 게, 점 같은 게 4군데 있다고 하는데 그게 아주 작은 사이즈로 4개가 만약에 비슷한 위치에 있는 4개다 그러면 그냥 큰 거 하나 있는 거 뭐 이런 느낌으로 항암 똑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각각 다른 장기 4군데에 4개가 갑자기 전이 되게 드문 경우인데, 이것도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재발해서 이게 하나가 나왔다, 4개가 나왔다, 10개가 나왔다 라고 했을 때 이거 개수 따라서 항암제 양이나 종류가 달라지지는 않아요. 물론 뭐 어느 조직이 어떤 식으로 있냐에 따라 달라지는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점이 4개가 있어서 하나 있을 때보다 양을 4배로 쓰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사로 놓든 먹든 그 항암제가 온몸을 다 도는데, 어쨌든 같은 농도로 들어가면 똑같이 암만 딱 가서 여기만 딱 적용을 하면 좋은데, 온몸 약이 구석구석 다 다니면서 멀쩡한데도 다 적용이 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정도 상황이시면 만약에 체력이나 몸이 멀쩡하시다면 항암하시는 게 낫다고 봐요. 3개월 전에 이상이 없었다면은 보이는 암이 없었다는 얘기신 것 같고, 갑자기 뭔가가 조금씩 나타난다면 아직 초기로 보고 조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항암 안 하기에는 좀 아까워요, 이런 상황. 항암 약하게 쓴다는 게 용량을 낮춰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효과와 부작용이 둘 다 약한 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도 세고 부작용도 센 약이 있고, 이거는 암종에 맞는 약을 쓰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될까 싶기는 한데, 1번으로 쓰고 싶은 약이 문제가 있는 경우 대체로 조금 부작용이 덜한 약들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 시작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커뮤니티 글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